안녕하세요. 도덕 1학년 본격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 단원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네 번째 소단원인 이웃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가 중에서 첫 번째 소단원인 누가 나의 이웃일까 단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55쪽이고요.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그냥 오늘 시간 수업 PPT 참고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오늘날 변화한 다양한 이웃의 종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웃관계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두 가지 학습 목표 잘 생각을 하고 이번 시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사진 한 가지를 볼게요. 이 사진은 선생님이 지난 겨울에 급식실에서 찍은 우리 학교 급식 사진입니다. 메뉴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김치, 그리고 버섯볶음, 그리고 떡갈비인데 파채 떡갈비 구이였고요. 그리고 쌀, 그리고 굴 김칫국입니다. 자, 우리는 평소에 매일매일 맛있는 점심을 급식실에서 먹죠. 근데 우리가 급식 메뉴는 매일 생각하고 기억하지만 사실 이 메뉴들이 우리에게 어떤 경로로 오게 되는지는 잘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밥이 우리 급식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그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쌀을 농부가 추수를 하겠죠. 벼수확을 해서 그 다음엔 탈곡기에서 이거를 탈곡을 하는 그런 경로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 보통은 이런 경로를 거친다고 해요. 그런 다음 이렇게 그 쌀이 있는 봉투에 포장을 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과정만 보자면 추수하는 농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탈곡기, 기계를 돌리는 분이 계셔야 되고 껍질을 벗기는 그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포장하는 분도 계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사님이 옮기겠죠. 마트나 슈퍼로. 그리고 그러한 거기서 이제 판매자가 이제 우리에게 급식실로 이제 판매를 하면 이 급식실에서는 영양사 선생님이 조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런 일일 섭취 권장량과 영양소를 잘 생각해서 식단을 짭니다. 그런 다음에 조리사님이 우리들에게 급식을 배급을 해주시죠. 자, 이렇게 학교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그런 손길을 거쳐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별거 아닌 밥에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이웃이라 함은 가족 이외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꼭 직접적인 어떤 인간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들을 모두 이웃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웃의 개념을 한번 알아두고 우리가 오늘날에는 전통사회와는 다르게 이웃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이웃이라고 하면 보통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견통사회에서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는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갔는데요. 상부상조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통사회에서는 이웃이라고 하면은 좀 가까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를 뜻했다라고 라는 의미였다면, 오늘날에는 이웃 관계가 조금 변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통사회보다 교통통신이 많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넓어졌고, 그리고 이동을 하는 데의 시간도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대면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은 지난 전통사회보다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졌죠. 폭이 넓어졌습니다. 대신에 전통사회는 가까이 살다 보니까 비교적 깊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오늘날에는 인간관계가 넓어진 만큼 관계의 깊이는 조금 더 얕아졌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웃 관계는 학교나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웃을 먼저 포함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경을 넘어서 교류하는 이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취미를 함께하는 이웃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도 이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계속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웃의 그러한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멀리 떨어진 이웃이든 가까이 사는 이웃이든 우리가 소통하고 교류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이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진정한 이웃 간의 그런 관계를 맺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왜 이웃 관계를 좋게 맺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 뉴스는 같이 영상이 올라갈 건데요. 이거는 따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링크 통해서 보면은 됩니다. 이 영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중간층에서 대피로가 있는 중간층이 있어서 이 부자인데요. 이 부자가 본인들은 대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조 요청을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구한 어떤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족이 이웃 18명을 구해서 크게 다친 사람 없이 화재를 대처하였다라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웃을 통해서 이웃을 잘 만나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웃과 슬픔을 나누면서 또는 기쁨을 나누면서 정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감정을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나온 영상 중에서 중학생들이 지나가는 할머니, 폐지 줍는 할머니가 폐지를 떨어뜨린 거를 보고 중학생 한 10명이 달라붙어서 할머니를 돕는 그런 영상이 우리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 그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어떤 일화가 뉴스에 나오면 우리는 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앞으로 나도 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도우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을 도움으로써 또는 도움을 받음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런 의미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짧게
이웃의 의미와 그리고 오늘날 이웃관계의 변화 그리고 이웃이 소중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웃관계에서 필요한 도덕적 자세는 무엇인가 단원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참고하셔서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 놓아야 다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빈칸 뚫은 학습지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